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터 SB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영어 표현과 실제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동일한 문법 체계를 사용하는데 다르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아주 흥미롭다라고 하면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좀 더 영어답게 표현하게 되면 I found this book very interesting.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같은 의미의 표현이지만 뭔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로 공부한 영어 교재가 현실 생활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설명문 위주의 형식적인 문장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을 일상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논리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문법 체계를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은 문장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객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즉, 영어에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점으로 표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란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말도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살, 6살 되는 아기가 만약 이름이 유나라면 나는 딸기를 좋아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유나는 딸기를 좋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경우인 것이죠. 그런 느낌으로 영어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I got lost.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 문장은 원래 의미 자체는 나는 분실되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법적으로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의 변화형으로 get이라는 동사를 비동사 대신에 쓴 거죠. 그래서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실되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분실되어진 나를 관찰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도 I dressed myself up. 마치 나의 아바타인 나 자신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옷을 다 차려입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I'll go get dressed. 가서 옷 입을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go 다음에 접속사 and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서 get dressed. 옷이 입혀진 상태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나를 관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형태의 주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데 첫 부분의 주어에서부터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The big bed dwarfed my room. 그 커다란 침대가 나의 방을 난쟁이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방이 작아 보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There's nothing like that in camping. 캠핑에는 그만한 것이 없다. 여기서는 부정어 주어를 사용한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에는 명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Neither of the two showed up yesterday.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neither도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부정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Being alone sometimes gave me a recharge. 혼자 있는 것은 동명사를 주어로 사용한 것이죠. 때때로 나에게 재충전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도 동명사를 주어로 사용했고 그리고 그것이 주다라는 동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어다운 사고방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해서 앞에 있는 단어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연결어 역할 말고 동사의 의미를 도와줘서 동작의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낼 때, 그럴 때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람 쐬러 나가자 라고 했을 때는 Let's go out for a fresh ai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go는 가다라는 뜻입니다. out은 밖으로란 뜻이 되겠죠. for 하면은 뭐뭐를 위하여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를 합해서 신선한 공기를 쐬러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I asked Tom to turn the volume down. 여기서는 turn이 돌려서 그
그 음량을 아래로 내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소리를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My interview is only 2 days away. 나의 인터뷰가 단지 이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여기서 비동사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away를 써서 단지 이틀밖에 안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So I'm already nervous. 그래서 나는 이미 벌써부터 긴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만든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동사의 동작의 변화나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구동사의 표현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